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가볼까요? 예, 반지성의 전성시대입니다.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네, 안 좋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을 하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은 시끄럽네요. 예.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는 그 구구단체들의 집회를 하러 온 것을 두고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네. 뭐 지금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뭐 백신 피해자들 모임이나 뭐 지지자들까지 몰려와서 농촌의 작은 마을이었던 평산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나 봅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네. 예, 그 반지성주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에 항의성 대꾸가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은 정치와는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현인 대통령의 발언을 고갱이 삼아 극우 세력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네. 또 이제 여야의 공수 태세가 바뀌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평산마을 주민들의 느닷없는 이 소음과 번잡함에 이제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산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사안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보다는 반지성이라는 이 한마디에 꽂혀서 각자 정치 과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공인의 범죄에 저는 네.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맡았던 직위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또 그런 그 전직 대통령에서 무슨 목소리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뭐 그런데 내는 목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밤에 국민교육헌장을 읽는 게 도대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 한번 당해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뭐 헌법이 그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어떤 자유의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 힘든 거잖아요. 네. 괴롭힘이잖아요. 괴롭힘. 그렇죠. 이게 별로 그러니까 그 반응도 좋지가 않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목소리 높게 되면 정식으로 네. 확실하게 하든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 주민들 피해만 지금 커지고 있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예, 교육과정 개편에 송가인도 반대여라. 네. 반대하라. 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원래 판소리 국악 전공자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어제 가수 송가인 씨가 교육부를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청계 광장에서 전 국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가 주최하는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제가 열렸거든요. 네. 형식은 문화제인데 새로 개편하려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음악 과목에 국악에 대한 내용이 삭제, 축소된다는 소식에 반발하는 국악인들의 항의성 문화제였습니다. 현재 음악 교과서에는 국악이 한 30-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오. 근데 이 개정안에는 수업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이 성취 기준이 내용에 빠진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성취 기준이 없다 보면은 국악 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데요. 성취 기준에서 빠진다면 시험에서 뺀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는 국악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음악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마다 그 개편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학기당 시수는 줄어들었는데 내용은 많아져서 교사 학생들 부담이 크고 네. 또 사회과는 경제와 정치와 법 과목이 사실 학생들한테 인기는 없거든요. 이게 선택제가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과목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초등 보건 교육 과정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교육과정 개편 자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하는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교육부에서 지침을 하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달성해라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불만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교육 방법만의 다양성은 아니잖아요. 네. 내용의 다양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식용유 대란 시작되었나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물류 불안으로 최근 식용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는 이 수량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도 명절 때 받아놓은 식용유 많은데 괜히 한 병이라도 사다 놓을까? 이렇게 좀 불안함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명절 때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는 아직 참치까지는 못 받고 식용유가 좀 주로 2주 전보다 확연하게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그 가격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뚜기를 좀 기준으로 보자면 900ml 한 병 가격이 4,916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지난달에는 3,674원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몇몇 마트를 돌아다 보니까 뭐 25%에서 한 35%까지는 올랐던데 또 무엇보다도 이 18리터짜리 그러니까 업소용 그 식용유인데 네. 이게 한 4만 원대여서 지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도 넘었나 봐요. 네. 그러면 뭐 치킨집이라던가 돈가스 이렇게 주로 튀김 요리를 많이 하는 업종들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 곡물 시장 동향에서 따르면 옥수수와 그리고 대두의 재고율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자체에 큰 충격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요때다 하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뭐 중요한 건 이런 심리적 요인인데요. 여론에서 이 물가 그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사재기 심리를 자극할 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핑계가 돼서 어부지리로 네, 뭐 네. 대기업들이 좀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